6주차 슈퍼비전 상담 사례 보고서 작성 요령 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학기사에서 발간한 김용태의 저서 슈퍼비전을 위한 상담 사례 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본 차시의 수업 목표를 설명하기 전에 6주차 수업 내용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문화 가족의 상담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6주차부터는 상담의 실제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6주차 수업 내용은 상담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구성되어 전개되는지, 즉 상담의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어 끝나는지를 시작과 끝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상담을 하려면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가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결핵인지 아니면 단순한 폐렴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보고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이 사례 개념화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병명을 찾기 위해서 많은 진단 도구를 사용하듯이 상담자도 사례 개념화를 위해 다양한 심리학 이론과 진단 검사 도구를 활용합니다. 즉 정신분석 이론을 쓸 건가, 인지행동주의 이론을 쓸 건가, 보배연의 가족치료 이론을 쓸 건가, 아니면 다문화 상담 이론을 써서 내담자의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할 건가 고민하게 되는데, 이것은 오로지 상담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상담 이론과 심리 검사 도구를 활용해서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사례 개념화하는 것이 타당할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상담자의 전문성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6주차 수업은 먼저 사례 개념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례 개념화를 통해 상담을 설계하고 그 설계도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여 상담을 종결한 후에 그 상담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대한 상담 종결 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정리하면 6주차 수업은 사례 개념화와 상담 종결 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업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차시의 수업 목표는 사례 개념화를 위한 단일 이론적 접근과 절충적 접근을 살펴보고, 여기에서는 정신분석 이론적 사례 개념화, 인지행동주의 이론적 사례 개념화, 보혜연의 가족치료 이론적 사례 개념화를 통해 사례를 개념화함으로써 상담자가 현장에서 내담자의 호소 문제에 따른 적합한 이론으로 사례를 개념화하고 상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례 개념화가 무엇이며 사례 개념화를 위해 상담자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개념화는 내담자의 문제를 이론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내담자의 문제를 다양한 심리 검사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사례 개념화는 한마디로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름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의 병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자는 사례 개념화를 통해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상담 방향을 계획하게 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일반인이 내담자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에 기반해야 합니다. 즉 일반적인 경험이나 관습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이해하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상담자의 전문성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는 상담자의 식견은 그간의 임상 경험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탄탄한 이론적 이해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본인이 지향하는 이론적 관점을 채택하거나 절충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상담 심리학의 제반 이론에 해박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선호하거나 지향하는 이론적 입장에 기반하여 사례 개념화를 진행함으로써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게 됩니다. 상담 심리학의 제반 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용 능력은 상담자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는 내담자의 문제를 다각도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상담 심리학의 주요 이론에 대한 폭넓고도 심층적인 이해는 효과적인 사례 개념화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부단한 학습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단일 이론 접근은 상담자가 하나의 상담 이론을 활용하여 사례를 개념화하는 것으로 상담자 본인이 선택한 상담 이론의 주요 개념들에 근거하여 사례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담자가 정신분석 이론을 지향한다면 방어기제, 미해결된 무의식적 과제, 전이와 역전이, 심리 역동적 균형, 공격성과 성충동, 통찰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진단하려고 할 겁니다. 이러한 단일 이론적 접근의 장점은 일관성입니다. 즉, 하나의 이론에 근거하여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내담자의 호소 문제와 원인으로 파악되는 문제들을 일관된 입장에서 엮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단일 이론의 개념들만을 고수하게 되면 문제 파악의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담자에게서 왜곡된 사고나 부정적 사고와 같은 인지 구조의 일정한 패턴이 드러난다고 했을 때 정신분석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구체적인 개념이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을 향한 분노의 표상이라거나 억압된 무의식적 사고의 표현 혹은 전이나 투사와 같은 개념으로는 내담자의 문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는 인지행동적 접근의 인지도식이나 교류분석 이론의 인생각본 등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명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정신분열증의 경우에도 이를 성적 갈등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가족체계 이론적 접근이나 유전적 소인 등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절충적 접근은 상담의 여러 이론들을 절충하여 사용하는 접근을 말합니다. 이는 상담 과정에 여러 개의 발달 단계가 있음을 가정하고 각 단계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상담 이론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일 이론적 접근이 하나의 상담 이론에 근거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절충적 접근은 이론보다는 상담 과정 자체가 주가 되고 각 단계에 적합한 상담 이론이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의 대표적인 예로 힐과 오브리엔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상담 과정을 탐색, 통찰, 실행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탐색 단계에서는 인간 중심 이론을, 통찰 단계에서는 정신분석과 대상관계 이론이나 애착 이론 등을, 실행 단계에서는 인지행동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 등을 활용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접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단계에 맞는 상담 이론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상담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절충적 접근은 상담자의 이론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고 상담자의 이론적 이해가 탄탄하지 않을 경우 상담이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 과정 자체라는 점에 주목하면 상담의 단계별 목표 달성의 효율적인 방향으로 상담이 진행될 것이며 이를 통해 내담자의 변화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례 개념화의 실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미의 사례를 가지고 사례 개념화하는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수미의 사례를 전통적 상담 이론에 입각해서 단일 이론 접근 방식으로 사례 개념화하겠습니다. 즉, 수미의 동일한 사례를 정신분석 이론과 인지행동주의 이론, 그리고 보웨언의 가족치료 이론으로 사례를 개념화하고자 합니다. 내담자의 호소 문제는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친구들이 나를 쳐다볼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려서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혼자 살고 싶어요. 라고 호소합니다. 내담자의 기본 정보는 수미라는 이름을 가진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접수 면접을 통해서 수집한 내담자의 심리 내적 상태를 감정, 사고, 행동, 관계 형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숨이라는 이 내담자의 감정 상태는 불안, 짜증, 두려움, 무서움, 수치심, 분노 등의 감정을 느끼고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특히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들을 보면 무섭거나 그리운 양가 감정을 가지고 권위적 인물에 대해서 미움과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누군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면 견딜 수 없다고 하였다. 내담자의 사고 상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면 마음속을 들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권위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며 남성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듯하면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남자들은 모두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수미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미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해서 없는 곳으로 다니고 혼자 있을 때 자유롭게 행동하고 갈등이 생기면 폭식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음식을 먹고 나면 토하고 옳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이로 인해서 넋을 잃는 경험을 하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누군가 자신을 보면 몸이 굳어지며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을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하면 가슴이 쿵쾅거려 견딜 수 없어서 중간에 버스에서 내린다고 하였다. 수미의 가족과의 관계,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미는 아버지에 대해 애써서 태연한 척하는 행동을 하고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려고 하면 노려보면서 아버지에게 대들었으며 아버지에게 따귀를 맞고 때로는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적도 있으며 아버지에게 미친 듯이 대들자 아버지가 놀라서 그 이후부터는 폭력 행동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아버지의 무서운 눈이 떠오르기도 하고 아버지의 화내는 목소리와 물건 집어던지는 소리들이 오랫동안 들리는 것 같았으며 아버지를 노려보다가 가슴이 쿵쾅거리는 경험을 하였고 방에 혼자 있을 때 미칠 것 같은 마음과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이 생겼으며 아버지가 엄마에게 물러나면 엄마와 같이 울곤 했다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수미의 가족과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형태는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대들었고 엄마는 가끔 나에게 너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라고 하였으며 어머니가 한없이 불쌍한 마음이 들다가도 미우며 때로는 엄마를 확 떼어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고 하였다. 동생과의 관계 형태는 동생도 무서우면 나한테 왔고 동생을 보호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엄마만큼은 아니었으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생에게 의존하려고 하면 동생이 선을 확실히 그어버린다고 했다. 수미의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미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거리를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접근해 오기를 기다리며 상대가 나에게 친밀해지려고 하면 감정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으며 가까이 다가오면 더 냉정하게 대했다고 한다. 남성과의 관계는 남성은 경계 대상이었고 빤히 쳐다보는 남학생으로 인해 가슴이 쿵쾅거렸으며 거칠어 보이는 남자를 멀리하였다. 부드러운 남자친구를 사귀어 보았지만 곧 갈등이 생겼고 남자친구를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남자친구가 감정적으로 다가오면 더 냉정하게 됐다. 수미의 여성과의 관계는 여자친구들과는 비교적 그런 대로 지내는 편이었으나 깊은 감정적 교류가 없었고 피상적이었으며 강해 보이는 여자친구들과는 갈등이 생겼고 여리고 약해 보이는 여자친구들과 주로 관계를 맺었으나 이런 여자친구들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가까이 지내면서도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수미의 사례를 보고 정신분석 이론에 근거해서 사례 개념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조사한 수미의 사례를 가지고 정신분석적 이론을 바탕으로 내담자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내담자가 겪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개념화하겠습니다. 먼저 정신분석에서 충동과 억압 그리고 행동화라는 개념으로 내담자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사례를 개념화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충동
내담자가 권위적 인물에 대해서 밉고 반항적이며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을 보면 양가 감정을 느끼고 누군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면 미칠 것 같은 마음이 들며 자주 놀라고 그때마다 숨을 몰아쉬는 경향이 있으며 가슴이 답답해서 문지르는 행동을 하고 어머니를 확 떼어내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들며 때때로 혼자 있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것으로 보아 내담자는 충동적인 인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를 억압의 개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담자는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을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울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이 때문에 넋을 잃는 경험을 하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욕을 하거나 때리기까지 하며 지도자의 불의한 일을 보거나 잘못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 참지 못하고 자주 폭발하고 남자를 사귈 때 처음에는 냉랭하고 차갑게 대하면서 남자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보아 내담자는 억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분석의 행동화의 개념을 가지고 내담자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담자는 어머니를 아버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지만 남자친구가 접근하면 피해버리고 조금이라도 갈등이 생기면 사귀지 않으며 개인적 취미 활동을 하면서 꽃을 주로 키우고 꽃과 나무와 이야기를 나누며 사람들과 눈을 맞추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하며 음식을 많이 먹고 나면 토하고 남자를 지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내담자는 행동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의 그 개념으로 내담자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수미의 사례를 정신분석적 이론에 입각해서 사례 개념화를 한다면 이상에서 수미의 사례를 우리가 보면서 정신분석 이론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개념화할 수 있겠습니다. 내담자의 감정을 정신분석적으로 설명하면 충동과 억압 그리고 행동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는 복수하고 싶은 충동과 피하고 싶은 충동을 가지고 있으며 복수하고 싶은 충동은 분노의 형태로 무의식의 세계 속에 존재하다가 주로 아버지 또는 아버지와 비슷한 남자와 관계할 때 폭발 형태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는 권위적 인물에 대해 미움, 그리움과 함께 반항심이 생기고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들을 보면 양가 감정을 느낍니다. 내담자는 한 번은 아버지에게 미친 듯이 대들어서 아버지를 놀라게 하였는데 이후로는 아버지의 폭력 행동이 많이 줄었다라고 말하면서 복수하고 싶은 충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충동은 불안, 두려움, 공포 등의 형태로 무의식 속에 존재하면서 신체화 경향으로 나타나거나 회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피하고 싶은 행동이 신체화되는 경우는 폭식 행동으로도 나타나며 타인과의 갈등에 의한 정서적 어려움, 분노와 억울한 감정, 외로움, 공허감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행동화의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피하고 싶은 행동이 관계 속에서는 특정한 사람들하고만 관계하려는 경향과 지배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가족 내에서 피하고 싶은 충동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부담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지배하고 싶은 충동은 주로 남자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며 남자친구가 감정을 표현하면 더욱 차갑게 대하여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함부로 행동하고 분노를 표현하면서 자신을 통제하고 지배하였던 관계를 반추하고 싶지 않은 충동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하겠습니다. 내담자의 호소 문제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억압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잦은 사업 실패와 외도에서 비롯된 어머니의 가출, 어머니의 눈물은 내담자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고함을 치거나 화를 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자신을 지키고 생존하기 위해 자신의 두려움, 공포, 분노를 억압하여
의식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이렇게 억압된 감정들은 무의식 속에 쌓여서 상황이 발생하면 폭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내담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욕을 하거나 폭력을 쓰며 불의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고 자주 폭발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지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해서 수미의 사례를 분석하고 사례를 개념화해 보겠습니다. 수미의 사례를 가지고 인지행동주의적 이론을 바탕으로 내담자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내담자가 겪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개념화하겠습니다. 먼저 인지행동주의에서 자동적 사고, 감정적 추론에 의한 귀인, 과잉 일반화, 그리고 이분법 사고라는 개념으로 내담자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사례를 개념화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적 사고입니다. 남자들이 쳐다보면 아버지가 노려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뛰고 쿵쾅거리면서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어머니를 확 떼어내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들며 이럴 때 혼자 있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며 누군가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면 미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특히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나 장소에서는 더욱 심해진다는 걸로 봐서 내담자의 자동적 사고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지행동주의 이론의 감정적 추론에 의한 긴 개념을 가지고 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담자는 조금이라도 갈등이 생기면 더 이상 사귀지 않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하며 이러다가 남자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관계를 끊고 연락하지 않는 면으로 봐서 내담자는 감정적 추론에 의한 귀인을 하는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잉일반화라는 개념으로 내담자를 보면 내담자가 남자들은 모두 자신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는 걸로 봐서 내담자는 과잉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분법적 사고의 개념으로 수미를 보면 내담자는 권위적 인물에 대해서 적대적 생각을 하고 내담자에게 접근하는 남자들은 주로 부드럽고 착한 남자들이며 거칠게 느껴지는 남자들은 최대한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여자친구들 중에서도 강해 보이는 여자들과는 잘 지내지 못하고 부딪히는 편이며 불쌍해 보이는 여자들이나 여리고 약한 여자들과 주로 지내는 편이라는 걸로 봐서 내담자는 이분법적 사고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지행동주의 이론에 입각해서 수미의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한 것을 토대로 수미의 사례를 개념화해 보겠습니다. 내담자는 사람들은 혼자 살아야 한다라는 당위적 신념을 지니고 있으며 내담자의 당위적 신념은 1차적으로 자동적 사고로 나타난다. 남자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은 모두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결과입니다. 남자들이 빤히 쳐다보면 어디론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들거나 지하철이나 교회와 같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장소가 되면 이러한 자동적 사고는 더 심해져서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도 확 떼어내버리고 싶은 충동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든다고 하였습니다. 남자에 대해서 과잉 일반화의 비합리적 신념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자신을 이용하려고 한다며 남성 전반에 대해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착해 보이는 남자와는 어느 정도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긴 하지만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관계를 지배하거나 단절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겪고 있는 도전, 회피 및 지배의 주제를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담자의 이분법적 신념과 과잉 일반화라는 비합리적 신념은 내담자로 하여금 사람은 혼자 살아야 한다는 당위적 신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화는 감정적 추론과 귀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담자는 조금이라도 갈등이 생기면 더 이상 사귀지 않고 연락하지 않으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이용당할 것 같은 마음이거나 상대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추론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부정적 감정인 분노를 통해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위적 인물이나 거친 남자는 모두 자신을 위협하거나 마음대로 행동해서 자신을 이용하려고 든다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강해 보이는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추론해서 강함 전체에 대한 부정적 느낌이 있고 이를 근거로 해서 연락을 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추론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자친구들과의 관계는 그나마 괜찮은 편이지만 깊은 관계는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들과도 조금이라도 갈등이 생기면 연락하지 않고 혼자 지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한다는 행동적 형태로 나타나거나 나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 살고 싶다는 소망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미의 사례를 가지고 보호회원의 가족치료 이론에 근거해서 사례를 분석하고 개념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가 겪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개념화하겠는데 먼저 보혜연의 가족치료 이론에서 감정 덩어리, 감정 반사행동, 분화, 삼각관계, 지적 반응 행동, 감정 체계, 느낌 체계, 그리고 지적 체계라는 개념으로 내담자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사례를 개념화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감정 덩어리. 내담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려서 너무 힘들다는 것을 감정 덩어리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감정 덩어리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자아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감정 반사행동. 내담자는 나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으며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면 피해버리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감정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내담자의 감정 반사 행동을 읽을 수 있습니다. 분화. 내담자는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봐서 내담자의 낮은 분화 수준으로 인해 타인에 의해 휘둘릴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삼각관계. 내담자는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대든다거나 엄마를 답답하게 생각하는 마음과 동생에게 의존하고 싶다는 마음을 통해서 내담자는 갈등을 삼각관계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적 반응 행동. 내담자는 혼자 있을 때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내담자가 불안이 낮은 경우에는 지적 반응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정 체계. 내담자는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고 어머니와 밀착 관계를 형성하며 어머니는 순종적이고 연민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느끼고 내담자와 동생 그리고 어머니는 감정적으로 붙어 있으며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갈등으로 인해 공허감을 갖는 감정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느낌 체계. 내담자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2차적 감정으로 수치심을 느끼고 분노에 대한 2차적 감정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갖는 느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 체계. 내담자는 혼자 있을 때 자유롭게 행동하며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봐서 낮은 목표 지향적 행동의 지적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원자료를 보혜연의 가족치료 이론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개념화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는 분화지수가 50 이하인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내담자는 갈등 상황에서 목표 지향적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관계 행동을 합니다. 원자료에서 보면 내담자는 갈등이 발생할 때 연락을 하지 않거나 어머니를 확 떼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갈등이 없거나 불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유롭고 목표 지향적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즉, 내담자는 불안이 낮아지면 목표 지향적 행동을 하는 정도의 분화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상 회복이 낮은 내담자는 아버지에 대한 반발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과 밀착되는 감정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내담자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과 반발과 밀착이라는 감정적 연결 상태, 즉 핵가족 감정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내담자는 분노, 불안, 두려움, 수치심, 연민 등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내담자는 밀착과 반발에 의한 대립적이고 밀착적 관계에 의해 두 종류의 감정 반사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분노에 의한 반발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불안과 두려움에 의한 회피 행동입니다. 내담자는 권위적 인물이나 강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반발 행동을 하며 내담자는 또한 불안과 두려움, 수치심, 외로움, 공허감, 연민에 의해서 회피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담자의 회피 행동은 세 가지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신체화 증상 및 폭식 행동과 소원한 관계 그리고 대인 기피 현상입니다. 내담자의 신체화 증상은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발생하며 이는 모두 불안과 두려움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리고 폭식 행동과 대인 기피 그리고 소원한 관계는 수치심과 외로움 그리고 공허함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내담자는 약자와 연민에 의한 밀착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불쌍하게 느끼면서 동시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연민에 의한 회피 행동은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불쌍해 보이는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내담자는 자신 안에 내재해 있는 분노와 두려움이라는 1차적 감정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러한 감정들을 회피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강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